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삼청당 제약이 좀 더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를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고,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일리아, 그리고 저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등 이 에스페스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 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만 치료제, 이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이 시나리오와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소는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찌라시가 정말 많고, 그만큼 이제 주주님들의 마음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관련 찌라시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력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어서 이 모멘텀인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슈가 나왔죠.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 K제약사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일라이 112 이제 비만약을 팔고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1분기 매출이 약 12조 1175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 매출폭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과, 노보노디스크 또한 12조 8,500억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성장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와 달리 이 차별화된 요소를 더하거나 이 새로운 신약에 있어서 현재 기대감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삼청당 제약이 이제 S 플랫폼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본다 하면, 현재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 또한 2027년까지 연평균 50%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 백신,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 전망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비만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과, 이 시장 규모 또한 이제 1,0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이제 하나로 쳤을 때 이제 136조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S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 약물은 없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 두 가지 물질로 릴라글루타이드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가 있는데, 이 릴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노보노디스크의 이 싹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에 있어서 경구용 제형이 없기 때문에 개량 신약으로 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위고비 물질로 경구용 제형으로 이제 리벨서스라는 이제 당뇨 치료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청당 제약이 S 플랫폼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떴었죠. 바로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번 빅파마 기업과 이 텀시트 독점 계약을 한 물질에 있어서 이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나아갈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슈가 퍼져감에 있음에 따라 이 삼청당 제약 또한 이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또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상황에 있어서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네릭 개발사로 굉장히 유명한 것은 이제 주주님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제네릭 개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약 개발은 이 개발에 있어서 전 단계에 걸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 제네릭 개발 같은 경우 이제 비의 시험, 이제 비의 시험이 뭐냐면 이제 생물 동등성 시험입니다. 여기서 진행이 된다 하면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판까지 나오는데 시간을
최소 단축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좀 거의 최소 막 3년, 5년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염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물질의 경구제 개발에 있어서 시장에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과 삼청당 제약이 제네릭 개발소로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베서스라는 이 경쟁사가 있는데 이 리베서스 같은 경우 이제 SMAC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약물 자체가 생체 이용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비만 치료제로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청당 제약이 이 에스페스가 리베서스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지가 이런 부분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삼청당 제약은 이 특허, 이 삼청당 제약 정말 이 주주님들이 속상한 부분이 찌라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특허 관련해서는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려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삼청당 제약 책도 이런 부분 아니까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이 에스페스 관련해서도 이번 아일리아 같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 하면 이 제형 특허가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현재 시장 초기 진입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특허가 26년, 31년 이때쯤에 이제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품이 완료가 될 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릴라글루타이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 특허가 곧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 특허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영상에 있어서 이제 세 번이나 좀 강조드려서 이야기한 건데 이 오라메드 또한 이제 경구용 이제 인슐린 약을 이제 경구용 비만 약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제 임상 3상까지 도전했는데 이 3상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 시장의 니즈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 이 비만 치료제가 저도 이제 맞아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맞는 가정을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꽂습니다. 근데 이 주사기 꽂을 때 굉장히 아프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약으로 먹으면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대감이 더 크게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 주식이라는 게 좀 아쉬운 면모가 있죠. 기존 이렇게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현재 이제 올해 임상 같은 경우 현재 크로 업체와 글로벌 임상을 찾아가면서 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임상 1상 디자인을 잘 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1상의 결과에 따라서 2상까지는 그냥 굉장히 간소하게 그냥 문제 없이 이상 이 정도구나.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의 경우 이 안정성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에스페스 같은 경우 임상 1상부터 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디자인을 했고 또 사실상 이 부분은 임상 2A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상이 끝나면 바로 임상 3상까지 바로 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 삼청당 제약의 이런 포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의 이 비만약을 만들어주고 있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중국의 통화동부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짜 또한 GLP-1과 GLP 주사제 임상이 승인이 됐고 이 약물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또 삼청당 제약의 이 에스페스 경구용도 임상을 진행 준비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핵심은 이 GLP-1 자체가 비만 치료제와 이 인슐린을 촉진하는 이중작용제로 이 당뇨병까지 시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통화동부의 티르제 파티드가 이제 이런 이 이중 수용체가 작년에 11월 FDA 승인을 받고 2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 매출액이 여기 보이시죠? 2023년 11월 티르 테라피드 여기서 보시면
1억 7,600만 달러, 약 2,420억 달러 정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청당 제약의 경구용 인슐린 약도 현재 좀 진행 중인 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좀 나오지 않아서 좀 굉장히 아쉬운 면모가 있고,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최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떴던 이유가 삼성당 제약의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서 영업이익률 80%까지 달성하고 우리의 성장성을 눈여겨봐라, 이런 이슈가 뜨면서 이 삼성당 제약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이 물량이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고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대량 나온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이탈이 난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더 크게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드려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이 딱 그렇게 형태를 나눴고, 또 이 손바뀜 형태도 이제 개인으로 바꿔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물량이 이탈이 나고 손바뀜 형상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무거워진 만큼 여기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뻗어 나갔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죽이고 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미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이 성장 가치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이 바이오 기업 자체가 이 실패라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아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서 이제 K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로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사람들의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실체를 봤을 때는 현재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이 제품들이 비만 시장을 거의 90%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좀 어려운 면모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이탈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이탈이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뭐 추세를 훼손한다는 등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방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면모가 이제 구름대에 소폭 이탈했다가 다시 매수세로 끌어올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름대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형성되는지 이 과정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 상승 추세를 깰 만한 이런 뭐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여부도 함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21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추가적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를 훼손할 만한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았고, 현재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대량 수급이 이탈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음봉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고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와 현재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영상을 정말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삼청당 제약,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르게 이야기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